오늘 할 게임은 집착의 망자, 집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선택지에 따라서 다른 엔딩을 볼 수 있는 내용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시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기 전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방안이 깜깜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이 몇 시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의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도망쳐. 그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문자를 보낸 것은 남자친구였다.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었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와 사귀게 되었다. 처음엔 즐거웠었다. 함께 놀러 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 생활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지 않을 땐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나중에는 집 근처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까지 갔고, 결국 견디다 못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화록까지 바꾸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알아내서 나를 몰아세웠다. 결국 SNS도 그만두고 외출도 삼가할 지경이 되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다가왔다.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그런 그가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 포기할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이윽고 나와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만나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 전화, 메일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으나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남자친구가 각오를 한 것 같았다. 내가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올게. 걱정하지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그 친구도 알아줄 거야.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나는 다급하게 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그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듯 집 전화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부재중 수신 기록을 보니 그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해왔던 것 같다. 그리고 받지 않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 허나 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연락은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다. 이건 지금 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닐까? 전화와 문자가 왔었던 것은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를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쯤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라는 말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 일지도 모른다. 애초에 문자나 전화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일이다.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물론 지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비밀번호 도어록을 잠궈놓을 뿐이다. 안에서 레버를 돌려놓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장치도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택지가 하나예요. 아파트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 말하지 않은 상태다. 오늘 부모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신 상태고 집안에는 나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서 문을 굳게 잠가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에 집안에 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역시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거기는 너무 뻔해서 숨어봤자 곧바로 발견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역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방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는다면 쉽게 들키지는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집안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된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다.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발견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도 없다.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싸우는 방법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 지금 방 안에는 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선 일단 이 방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역시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숨을 죽인 채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서 끼익끼익 할 때 걸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진짜 도망을 쳐야 되는지. 근데 문을 잠그는 거는 비밀번호 알고 쾅쾅 하면은 주위 주민들이 들어줄라나? 근데 그 아까 남자친구의 집하고 여기 지금 주인공의 집하고 30분 거리인데 문자 온 시간이 이제 걸추 됐는데 아직 남자친구가 도착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맞서 싸우는 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몸을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집에서 도망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대가 몇 시대인지 몰라서 저녁쯤이면은 도망치면 한데 완전 새벽이라면 조금 일단은 집에서 한번 나와볼게요. 역시 빨리 도망치는 게 낫겠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서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팔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자고 있던 중이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아, 없네요.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일직선으로 내 방을 향해 오고 있었을 테니까 다른 방 안에 숨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이럴 때는 움직임이 편한 것이 유리할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잘 신지 않았던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으로 나온 나는 눈앞에 엘리베이터를 보고 멈춰섰다. 여기는 10층이다. 걸어 내려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깜짝 놀랐네. 그렇다면 역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만약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그 남자와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도망칠 수가 없다. 그는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마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서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걸어서 내려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부를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보통 걸어 올라오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는 CCTV가 10층이니까. 근데 사실 남자가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면 금방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자가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거는 조금 늦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더 빠를지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탈게요. 엘리베이터의 아래 버튼을 눌렀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진다. 6, 7, 8. 마침내 1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렸을 때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타고 있진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타려는 발을 내디딘 순간 다시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 왠지 이 엘리베이터의 도착지가 나의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까닭문을 불안히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려고 했다. 근데 그냥 올라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어차피 걸어서 마주치나 엘리베이터로 마주치나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올라왔는데 지금 오히려 엘리베이터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걸어서 내려가면은 무조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차라리 애초에 내려갔으면 아예 내려갔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나를 태운 작은 박스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한다. 벽면에 붙어있는 거울에는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비춰져 있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거기서 때렸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갔다. 이 아파트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다. 물론 이어지는 길도 다르다. 그와 함께 우리 집에 올 때는 보통 정문으로 왔었으나 그래도 후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 집에서 여기로 올 때는 어느 쪽으로 오던 간에 걸리는 시간은 비슷비슷하다.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간 더 가까울 것이다. 다만 후문 쪽은 아무래도 인적이 더 드물고 길도 좁은 편이고 아파트를 벗어난다 해도 곧바로 대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만약 그가 지금 여기로 오는 중이라면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디로 나가야 할지 신중하고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정문. 근데 내가 꺼려지는 길은 그 남자도 꺼려지지 않을까요? 정문으로 가는 게 좀 맞을까나? 경비 아저씨가 있을라나? 정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문으로 나간다. 정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후문보다는 정문이 나을 것이다. 만약 그와 마주치더라도 큰 소리로 외치거나 한다면 그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정문으로 향했다. 정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약 2-3분 정도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터라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는 무서움이 더 강했다.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있었지만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녀 본 적이 처음이다. 이거 지금 완전 새벽인가 본데요. 1시 가까이 되어갔을 때에도 지나다니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은 지금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사람을 발견했다. 만약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한 명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나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쪽을 바라보더니 손살같이 뛰어오기 안돼! 그제서야 놀란 나도 그를 제대로 마주 쳐다봤다. 그 남자였다. 그제서야 제일 최악의 사태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걸어오던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린 나였기에 점점 남자의 발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었다. 야! 겁이 난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때 날카로운 물체에 등을 찔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찾아온 극심한 통증. 나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남자는 미친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다. 크흐흐, 크하하하. 이제 넌 내 영원히 내 곁에 벗어날 수 없어. 함께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게임 오버. 엔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엔드 탈출 실패. 호문으로 나갔어야 되나봐요. 호문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호문으로 나간다. 호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사람은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니게 되는 게 보통이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후문 쪽으로 걸어갔다. 후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약 3-4분 정도 걸린다. 아까는 정문은 2-3분 정도였죠.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터라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강했다.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있었지만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었다. 1시가 가까이 되었을 때도 지나다닐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은 지금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적이 드문 후문 지역인지라 평소에는 한밤이 되면 무서워서 이 길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수상한 낯선 사람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남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크게 무서움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이윽고 완전히 벗어나서 대로변으로 나오고 나자 한시름 덜 수 있었다. 지금 그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언제까지나 여기에 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난 어떡하면 좋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 남자친구의 집으로 간다. 일단 몸을 숨기는 게 먼저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가서 아침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거는 아예 스토리 진행이 아예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이거는 숨겨져 이거는 숨어 있다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후문으로 다시 와서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완전 미친놈이니까. 그냥 가게든 뭐든 그냥 들어와서 얘만 해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 편의점이든 뭐든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남자친구 집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지금 그 전 남자친구는 이 여자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시간 있을 테니까 오히려 여기서 집에 들어가서 뭐 문을 잠근다든지 신고를 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거는 걔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뭐 이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안에서 뭐 잠금 장치를 잠근다든지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진짜로 다쳤다면은 경찰에 신고해도 오히려 더 먹힐 테니까, 지금 여기 가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아무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1번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 나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는다. 차라리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면 몰라도 안 받는다는 것은 나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한다. 서두르자. 만약 그 남자가 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갈지도 모른다. 나는 뛰어가듯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인터폰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방했나 보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남자가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지금 그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술 취한 사람이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범죄 현장을 들켜버리는 것이니까. 반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문을 잠궈놓든 안 잠궈놓든 결과는 똑같다. 어차피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남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면 들어오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들어오지 않고 도망쳐버릴 확률도 있다. 그러니 나를 불러들이고 싶다면 문을 잠궈두는 편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 남자는 그 남자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자마자 불부터 켠 나는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쪽으로 갔다. 석진아, 정신 차려.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나는 일단 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그고 119에 신고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다. 겁이 나서 심장 박동은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불안하기만 했다. 서툴게 응급처치를 했다간 더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는 빨리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밤중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 않아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다. 제발 빨리 구급차가 와주길.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나는 현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몇 차례 딸그닥거리던 문은 곧 조용해지고 대신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병원인가? 잠깐만.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 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남자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 집 인터폰에는 액정 화면이 없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다. 어떻게 하지? 누군지 물어보고 싶어도 만약 그 남자라면 말을 해버리면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여기서 순순히 떠날 리가 없다. 물론 문은 잠궜고 창문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 진짜 구급차라면 급한 상황이니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겠지.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지만 한밤중이나 남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문만 두드리는 것일지도 모르다. 요즘 장난성 신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인종은 아직도 울리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누구세요? 하고 물어본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조용히 하고 있는. 어떻게... 아니 근데 보통 119 신고가 오면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새벽이어도 밖에라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쾅쾅쾅 두드리면서 계세요 뭐 이런 거 할 텐데 분명히. 한 번은 진짜 119입니다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수상하다. 조용히 있는다. 2번.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구급차로만 문을 열지 않는데도 이렇게 조용히 있을 리가 없다. 먼저 신분을 밝혔겠지. 그렇지. 신분을 밝혔겠지. 나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진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119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그치? 전에는 내가 봤을 땐 남자친구가 맞는 것 같아. 그래, 진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나는 문을 열려고 했으나 잠깐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 뭐야. 어쩌면 이것도 연기일지도. 즉, 진짜 119가 아니라 그 남자가 119인 척을 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아까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도 가는 소리를 못 들었다. 어쩌면 근데 사이렌을 꼭 울리진 않잖아요. 새벽이라. 도로 주행 중에는 울릴 수는 있어도 들어와서 울리진 않잖아요, 보통? 나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대부분. 문을 여는 더 이상 근데 버티면은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신고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게요. 문을 연다. 안 가린다고? 그러니까는 굳이 119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는 게 아까 전에는 남자친구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지나친 생각이다.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내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죠. 아, 맞죠. 맞죠. 그것도 맞죠. 나는 곧바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구급대원 몇 분이 서 계셨다. 아, 맞네. 난 안도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빨리 들어와 주세요. 환자가...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하다. 아무튼 정신없이 보냈다. 남자친구를 병원에 보내고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 그 다음날 그 남자가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으로 한시름을 놓은 것이다. 남자친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어제 눈을 떴다.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자식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라니까? 마지막 힘을 짜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초조해서 죽을 뻔했잖냐.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문자를 보낸 아우 대단하지? 이 판에는 벌써 태어나도 될 수준이다. 정말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 잘 알고 있군. 넌 이제 평생 내 숙청을 들면서 살도록. 아니, 숙청이 아니고 수발이던가? 바보. 그나저나 나 수업은 어떻게 하냐? 출석 다 빠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할게? 휴학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야.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끔찍하군. 어휴, 너 지금 한 학기 더 다니는 게 문제니? 한편 그 남자는 구속되어 지금은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불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싫다. 그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나는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로는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날 밤 집안에서 잔팡 흔적도 발견되었다. 그걸 생각하면 오싹한 기분이 든다. 만약 내가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죽었을 것이다. 요즘에는 집에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면 반드시 문을 이중으로 잠궈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삶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란 것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번 일은 빨리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어차피 한 학기를 쉰다면 퇴원하고 나서 개강할 때까지 실컷 놀아야지. 놀러갈 곳이나 정해둬야겠어. 넌 제발 철도 들어라. 엔드. 3-2. 그러면은 엔딩이 아까 1이었잖아요. 탈출 실패. 2가 있고 3-1이고 3-2가 있나 보네. 새로운 미래 2. 이게 생존 엔딩이 더 있나 보죠? 이게 완전 최선 엔딩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걸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걸어 내려간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위험할 것 같다. 계단으로 가자. 다음으로. 집이 10층이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걸어 다닌 적이 없다. 게다가 이런 한밤중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하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더 싫었다. 혹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거나 계단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지를 신경쓰며 한 층씩 내려갔다. 5층, 4층, 3층. 결국 아무 일 없이 1층까지 내려왔다. 이제 아파트 중앙 현관을 통과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성공이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때 누군가 내 앞을 그 남자였다. 야!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소리를 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휘둘렀다. 나는 흉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다. 죽어라, 죽어라! 광기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게임 오버. 늦은 탈출. 걸어내가면 무조건 죽네요. 그러면은 문을 빨리 잠근다도 상책은 아닌 것 같고 맞서 한번 싸워볼게요. 몸을 숨긴다는 이거는 무조건 죽는 엔딩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 아닌가? 한번 맞서 싸워볼게요. 싸우자.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것보다 확실하게 제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피해봤자 상황이 연기되는 것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서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들어왔다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니 다른 방 안에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집안을 둘러보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자식이라고는 나뿐인 우리 집엔 야구 방망이 같은 것도 없다. 30cm 자.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줄넘기도 안 되겠지. 자세히 찾아볼 만한 시간도 없었지만 마땅한 도구 자체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었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식칼. 위험하긴 하지만 효과는 제일이다. 칼이란 건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우면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뽑아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된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위험하다. 빼앗기게 되면 그 즉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돌변한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죽이려는 생각 따윈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유롭게 칼을 휘두를 수 없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무기는 소화기. 어딘가 숨어있다가 갑작스럽게 소화기의 분말을 내뿜는다면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절대로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분말을 다 사용하면 통 자체를 커다란 몽둥이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다만 평소에 써본 적이 없으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무엇보다도 효과가 의심된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긴 하겠지만 이 정도야 금방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면 곧바로 도망쳐야 할 것이다. 나는. 근데 일단 소화기를 뿌렸다고 치면 소화기 맞은 거는 금방 회복을 할 거고, 그러면은 그 전 남자친구가 칼 대 소화기로 싸워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무거운 소화기를 휘둘리면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위험해요. 사실 부엌칼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칼싸움을 하자는 건데, 아니면은 은신했다가, 소화기는 빡센 것 같아요. 소화기는 나 여기 있어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분말을 뿌려야 되니까. 이거는 숨어있다가 공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엌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되든 안 되든 확실하게 제압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나는 칼을 움켜쥔 채 부엌 가장자리에 숨어서 그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가 내 방에 들어가기 위해 거실을 이동할 때는 노린다. 그쵸. 뭐 아니면 도죠, 사실. 뭐 아니면 돈데, 왜냐면은 어차피 이 지금 여자친구가 처한 상황 자체가 뭐 아니면 도예요. 모든 지금 상황 자체가. 왜냐면은 무조건 약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소화기는 좀 빡셀 것 같습니다. 그는 당연히 내가 방에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때를 노려 칼을 사용하여 제압한다. 물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밤새 기다렸으나 그는 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 기우였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불안을 부채질한다. 더 이상의 생각은 필요 없다. 그가 오느냐 마느냐일 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현관 도어락에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로 누군가 우리 집에 멋대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니 겁이 덜컥 났다. 차라리 도망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할 수밖에 없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더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그럴수록 내 심장 소리도 커져만 갔다. 이윽고 그가, 정확히 말하자면 그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 눈앞을 지나쳐갈 때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친다. 움직이지 마! 아! 아니, 은신한다면서요. 그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이미 그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다. 나는 천천히 그와의 간격을 좁혀나갔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어둠 속에서도 약간 남아있는 빛에 반사되어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칼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이었던걸. 하기야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몰래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우리는 칼을 든 채 대치한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이런 위험한 것을 원했던 게 아닌데. 누군가 이 상황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다. 잠시 후 그가 먼저 움직였다. 야! 내가 달려드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반사적으로 칼을 뻗었다. 그때 어떤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져 왔다. 욱! 그가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진다. 내가 찌른 건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는 잠시 뒤 움직임이 멈춘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불안해진 나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
그는 그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정당방위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법이 판단하기에,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못했나 보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 변호사는 최대한 집행유예 쪽으로 판결이 나도록 힘써보겠다고 말했으나 무죄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사실 무죄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다. 집행유예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 대학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아 젠장. 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자친구. 사건 당일 그 남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해군이 되어서야 퇴원한 남자친구는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내가 찔린 것만으로도 그놈에게 살인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어째서 살인범에게서 몸을 지키는 것이 과잉 방어라는 것 말인가. 만약 재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직접 증언대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나로서는 정말 고마울 뿐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꼭 이기고 말 것이다. 엔드. 이게 엔딩이 몇 개까지 있는 거야?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몸을 숨긴다란 볼게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문을 잠근다는 내가 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이건. 물론 이거를 눌러서 더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몸을 숨긴다. 몸을 숨기는 거는 다른 방에 숨을 수가 있다. 아까 이 여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 남자친구가 이 여자의 방을 알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아까도 한 방에 왔죠. 일직선으로 왔으니까 다른 방에 있으면은 괜찮을 수도. 한번. 아무리 봐도 이 방에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저 옷장밖에 없다. 다른 장소에 숨기 위해서는 일단 거실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가기가 무섭다. 지금 이 집에 그가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실로 나간다는 것은 숨을 시간도 없이 잡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아니야, 옷장에 숨는 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거실로 나가서 일단 숨을 곳을 찾아봐야 돼. 역시 다른 곳에 숨는 게 안전하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서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빨리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이자.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돌아왔다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니 다른 방 안에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그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빨리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방이 나오네요. 우리 집은 크게 안방 화장실, 내 방 창고 겸 옷방으로 쓰는 방, 부엌을 포함한 거실, 베란다, 화장실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안방으로 들어가 봤지만 딱히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침대 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우리 집 침대는 밑에 공간이 충분하지가 못하다. 다만 안방 화장실에는 숨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깊이 뒤져본다면 금방 발견하겠지만 안방을 한번 거쳐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다. 거실은 오픈된 공간이라 숨을 수 있을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다. 창고로 쓰는 방도 마찬가지다. 안에 물건은 많지만 수납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그 외 몸을 숨길 수 있는 많은 장소는 기껏해야 화장실이나 아니면 안방 쪽의 베란다 정도. 어느 쪽도 자세하게 찾으면 금방 들킬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지금 내가 몸을 숨기게 되면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방에 없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끼리 어딘가 여행이라도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갈 확률이 높다. 괜히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서 내가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집안에 조용히 숨어있는 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이다. 근데 베란다는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거실, 화장실도 마찬가지. 사실 안방 화장실이나 거실 화장실이나 거의 막다른 길인데 이거는 2중으로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1중으로 돼 있는 거니까 베란다는 이렇게 지금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오면은 바로 보이는 구조고, 얘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안방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구조고, 화장실은 바로 그냥, 근데 현관으로 와서 방으로 왔을 때 화장실에서 바로 나가는 구조로 된다면, 그러니까 현관에서 나의 방으로 왔을 때 내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바로 조용히 문 열고 나가는 구조로 된다면 그것도 좀 힘들라나? 그것도 근데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집 밖을 나갔지. 처음부터 왜 숨어 있다 나가? 애초에 그냥 나갔지. 숨어 있다 나가는 건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쵸? 여기에 숨어서 여기 이중이니까. 그리고 근데 저 같으면은 제 방에다가 엄마 어디 다녀올게라고 쪽지, 그냥 페이크 쪽지를 하나 더 붙여놓겠다. 응? 뭐 그렇게까지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생각은 못하겠죠. 일단은 안방 화장실에 한번 숨어볼게요. 나는 안방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열고 안에서 문을 잠근다. 불을 켜놓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숨을 죽이고 캄캄한 화장실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렇죠. 돌아가지가 않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현관 도어락에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라고 한다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누군가 우리 집에 멋대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다. 진작에 도망칠 걸 그랬어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어디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내 방문을 연 것이리라.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내가 없다는 것을 벌써 눈치채고 여기저기 뒤져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괜찮다. 예상했었던 일이니까. 여기에 오지만 않으면 된다. 그 후로 잠깐 동안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인기척이 느껴졌다. 갑자기 소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안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 잘 봐. 부모님도 안 계신단 말이야. 이제 알겠지? 이 방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대로 나가줘.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화장실의 문고리가 덜컥거렸다. 밖에서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렸으나 내가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안 열리고 덜컥거리기만 한 것이다. 왜 화장실까지 열어보려고 하는 거지? 보통 화장실은 닫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 특히 안방 화장실은. 그의 생각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은 확실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잠겨 있다는 것은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낼 뻔했다. 아마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견디고 가만히 있으면. 문 열어. 그의 소리가 들렸다. 낮고 음측한 목소리. 저 남자가 원래 저렇게 기분 나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던가? 지금 열고 나오면 봐준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가만 안 둘 거야. 불질러 버릴 거라고. 이 남자라면 진짜로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가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함정이다.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확인해보는 걸 수도 있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그는 화가 난 듯 문을 난폭하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어쩌면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쉽게 문이 부서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을 먹으면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다. 망치로 부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안에는 환풍기를 타고 밖에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른 출구에는 어디도 없다. 어차피 문이 열리게 된다면 차라리 문을 열고 항복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여기까지 와서 곱게 끝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차피 잡힌다면 차라리 화가 덜 났을 때 잡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돼! 안돼! 절대! 아니면 일단 그와 맞서 싸운 다음 기회를 봐서 도망치는 방법도 있다. 운이 좋으면 제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패한다면 분노한 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화를 못 참는 그가 만약 내 저항에 상처라도 있는다면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문 열고 항복한다는 이럴 거면은 애초에 안 숨었죠. 안 숨었으니까 2번 어떻게든 대항할 도구를 찾는다. 근데 이거 뭘로 해야 돼? 전기물이라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없을 거 아니야 화장실에. 나는 화장실 안을 살펴봤다. 샴푸, 비누, 수건, 칫솔, 치약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도구들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샤워기. 나는 조용히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해서 조금만 틀었다. 밖에서는 아직 그 남자가 문을 두들겨대고 있었기 때문에 물소리는 거의 안 들릴 것이다. 차가운 물을 내뿜던 샤워기는 몇 초 정도 지나니 점점 따뜻한 물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윽고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다. 타이밍이 문제다. 내가 물을 트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차리면 무언가 대책을 세울지도 모르니까. 물을 세게 트는 것과 문을 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호흡을 했다. 오래 기다려봤자 좋을 건 없다. 나는 샤워기의 수압을 최대로 높였고 거의 동시에 문을 열었다. 방에 붙어있는 조그만 화장실이라 문은 방을 향해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문을 조금 열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열어젖혔다. 그게 나에게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 문에 신경 쓰지 않고 샤워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뜨거! 샤워기에서 뿜어나온 뜨거운 물이 그의 얼굴과 몸에 쏟아진다. 하지만 이런 건 익숙해지게 되면 무시하고 다가올 수도 있다. 이거 언제까지나 일시적인 위협일 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 샤워기를 던지듯이 바닥에 놓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일단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 생각만 하고 현관으로 뛰쳐나왔다. 젠장. 예상대로 그는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는 듯 곧바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행히 형어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붙잡히기 전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 나오자마자 나는 곧바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했다. 시간이 없다. 그가 금방 쫓아나올 테니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앞집의 초인종을 누른다. 이거는 너무 빡세지 않나요? 그리고 2번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내려간다. 맞다. 10층이 현재 멈춰있다. 이게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요. 계단을 이용해 내려간다. 이거는 그쵸. 1번은 지금 새벽 3시잖아요. 나올 수도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지금 계단은 내 몸이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죠. 이거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간다면은 오히려 1번보다 못한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이거는 사람이 나올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아예 못 나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는 2번이 내가 봤을 땐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예 내 몸이 전체적으로 둘 다 노출이 되지만은 이거는 완전 나 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하고 2번. 지금 남자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나봐요. 곧바로 엘리베이터의 아래 버튼을 눌렀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마도 그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이고 시간이 이렇다 보니 그 이후로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닫힌 버튼을 먼저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혀가는 상태에서 집의 문이 열린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뛰어서 문 밖에 버튼들을 눌러댔지만 거의 닫혀가던 문은 다행히도 열리지 않았다. 만약 1초라도 더 빨리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살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쵸? 안심할 수 없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 쫓아오려고 할 것이다. 우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곧바로 112에 전화를 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2층부터 9층까지의 버튼을 모두 눌렀다. 근데 계단으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이제 만약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부른다고 하더라도 한참 지난 후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계단으로 내려오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나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나무들을 심어놓은 아파트 근처에 몸을 숨긴다. 그렇다고 해도 집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이라 이런 어둠 속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엘리베이터에서 전화가 됩니다. 네. 한참 후 그 남자가 내 앞을 지나쳐간다. 내가 바로 옆에 있을 거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겠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사이렌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두렵고도 무서웠던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의 일은 다음과 같다. 일부의 경찰들은 나를 보호했고 일부는 그 남자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멍하니 차에 올라타고 있던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했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 구급차를 불러서 그를 병원으로 호송했다. 그리고 잠시 후 칼을 들고 눈에 불을 켠 채로 나를 찾아다니다 그 남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자친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어제 눈을 떴다. 이건 엔딩이 같네요. 어쨌든 이제 숙청을 또 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원래 숙청이 아니고 수청 아닌가요? 그리고 숙청은 그 죽이는 거잖아. 그렇죠. 숙청은 또 죽이는 거잖아. 참 근데 진짜 이런 거에 공포를 느끼는다는 자체가 스토커 행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엔딩 13 집에서의 탈출. 이게 사실 가장 무난한 탈출이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가? 바로 근데 두 개가 좀 비슷하군요. 원래 그 탈출 엔딩이랑 비슷한데 이게 오히려 좀 더 깔끔한 느낌? 아니구나.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좀 힘들구나. 후문으로 나간 게 제일 쉽네요, 사실. 후문으로 나간 게 제일 무난하고 이거는 사실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후달달하죠, 이거는. 그런 뭐 뜨거운 물 기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기 힘들 거거든요, 실제 상황에서. 좀 빡세네요. 자, 집착의 망자 집으로부터의 탈출. 이렇게 엔딩 9개를 봤는데요. 약간 해피엔딩도 있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체가 해피엔딩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살아남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엔딩을 2개를 보고 나머지는 전부 배드 엔딩인데 참 이런 게 그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범죄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소름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러지 좀 마세요, 다들. 네.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